내의원 의원 허준은 마침내 명종 왕의 침상 앞에 서게 되었다. 이는 천안 얼자 출신이 오를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이자 양해수와 이목은 일파의 모든 질투와 견제가 집중되는 위험한 자리였다. 허준이 왕의 병을 고치지 못한다면 그는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멸문지화를 피할 수 없었다. 명종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문정왕후의 강압적인 수렴청정 아래 놓여 있었다. 왕의 병은 잦은 고열, 무기력증, 소화불량 등 육체적인 증상과 함께 불안, 초조, 악몽 등 심리적인 증상이 복합된 신병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양해수 일파의 처방은 오직 증상만을 다스리는 데 급급했고 왕의 심리적 근원을 살피지 못해 효험이 없었다. 허준은 왕의 앞에 꿇어앉아 진맥을 짚었다. 유이태에게 배운 정밀한 진맥법과 스승의 희생을 통해 얻은 통찰로 허준은 곧바로 왕의 병이 칠정 중 경, 놀람과 사, 생각에서 비롯된 것임을 파악했다. 왕의 맥은 강하고 급하게 뛰는 듯하나 속은 비어 허하다. 이는 겉으로는 위험을 유지하나 속으로는 극도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거. 왕의 병은 곧 나라의 불안이다. 허준은 첫 번째 진료에서 파격적인 처방을 내렸다. 그는 귀한 약재를 쓰기보다 왕이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심리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했다. 허준은 문정왕후에게 왕의 침실에서 권위적인 상징물과 군사적인 요소를 일체 제거하고 왕이 어린 시절 편안함을 느꼈던 소품들로 대체할 것을 요청했다. 약재로는 강하고 독한 약 대신 은은하고 부드러운 향을 가진 약재와 가벼운 안정제를 사용하여 왕의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러한 인간적인 처방은 권위와 형식만을 따지던 내의원의 관행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다. 허준의 파격적인 처방은 양해수의 격렬한 반발을 샀다. 양해수는 허준의 처방이 왕실 의원의 채통을 떨어뜨리고 의술의 근본을 무시한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허준을 모함했다. 허준, 감히 내 놈이 잡된 처방으로 왕의 생명을 위협하는가. 내 처방은 어의의 기본도 모르고 백성의 야매 의술을 왕실에 들여온 것이다. 양해수는 허준의 처방을 철회하고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허준을 유배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이때 문정왕후가 나섰다. 문정왕후는 왕의 병이 호전되지 않는 것에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고 새로운 해결책을 원했다. 문정왕후는 허준과 양해수의 처방 중 누구의 의술이 더 뛰어난지를 가리는 최종 대결을 명했다. 대결의 주제는 왕의 증상과 동일한 난치병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었다. 환자는 극도로 허약하고 불안 증세를 보이는 양반 가문의 늙은 마님이었다. 양해수는 자신의 명예를 걸고 수십 가지의 귀한 약재를 조합한 강력한 보약을 처방하고 엄격한 침수를 시행했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처방이었다. 허준은 유이태의 심의를 바탕으로 마님에게 단지 침과 은은한 향의 안정제만을 처방했다. 대신 허준은 마님의 오랜 한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공감해주는 심리치료에 집중했다. 마님의 병은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에 맺힌 울분에 있습니다. 제가 드릴 약은 위로이며 제가 놓는 침은 마님의 맺힌 마음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결과는 놀라웠다. 양해수의 화려하고 강력한 처방은 마님의 허약한 몸에 부담만 주었을 뿐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했다. 반면 허준의 따뜻한 위로와 정확한 침술은 마님의 신병을 풀어주었고 마님의 증상은 놀랍게 호전되었다. 이 정면 대결에서 양해수는 완벽하게 패배했고 허준의 인술이 권력과 형식을 압도했다. 문정왕후는 허준의 비범한 능력을 인정하고
허준에게 왕의 주치의 역할을 맡겼다. 허준의 연이은 성공과 어의 등극은 이모근에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굴욕이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 꿈꿔왔던 어의 자리를 천출인 허준에게 내줄 수 없었다. 이모근은 내의원 내에 자신의 모든 세력을 동원하여 궁중 암투의 가장 치명적인 수단을 동원했다. 바로 왕의 탕약에 만성적인 독약을 조금씩 섞어 왕의 건강을 해치고 그 책임을 허준에게 뒤집어 씌우는 비열한 계략이었다. 이모근은 왕에게 올리는 허준의 약제의 경로를 은밀히 감시했고 자신이 매수한 하급 의원을 통해 독약 주머니를 허준의 약제 창고 깊은 곳에 숨겨두었다. 그리고 왕의 건강이 미묘하게 악화되자 이모근은 허준의 독살 모의를 거짓으로 고변했다. 허준은 천한 출신이라 권력에 눈이 멀었다. 그는 독약으로 왕의 용체를 해치고 조선의 국본을 뒤흔들려 했다. 저 음흉한 역적을 당장 참수하여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천출에게 어의 자리를 내어준 것이 화근이었다. 수많은 대신들은 허준의 천출을 이유로 맹렬히 탄핵했고 허준은 영모제로 의금부에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온 세상이 허준의 파멸을 확신할 때 유도지가 결단을 내리고 신문장에 나타났다. 유도지는 아버지 유이태의 인수를 물려받았으나 허준에게 밀린 이인자라는 굴욕감과 명예욕 사이에서 수년 동안 고통받았다. 유도지는 이모근의 비열한 음모를 알게 된 후 자신의 명예와 아버지의 뜻 사이에서 피 말리는 내적 갈등을 겪었다. 나는 허준을 증오했다. 하지만 이모근의 짓은 의원의 도리를 넘어선 가장 비열한 살인이다. 내가 여기서 침묵한다면 아버지의 가르침과 허준의 인술이 모두 역적으로 매도될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저버릴 수 없다. 내 한 몸의 명예보다 인술의 대업이 중요하다. 유도지는 신문장에서 자신의 모든 명예를 걸고 이모근의 음모를 낱낱이 폭로했다. 나리들, 이모근은 자신의 야심을 위해 가장 비열한 짓을 꾸몄다. 저는 이모근의 하인이 밤중에 허준의 약재에 수상한 독약 주머니를 숨기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다. 그들은 허준의 인수를 시기하여 역모를 꾸몄다. 허준은 죄가 없다. 역적은 바로 이모근이다. 유도지의 진심 어린 고백은 폭풍과 같았다. 이모근은 역모죄로 체포되었고 허준은 누명을 벗었다. 유도지는 어이의 화려한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허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로서 동의보감 지필에 자신의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두 라이벌의 아름다운 화해는 조선의학의 대업을 이루는 가장 극적인 서막을 열었다. 질투는 협력으로, 경쟁은 숭고한 사명으로 승화되었다. 허준의 파격적이고 인간적인 신병 치료는 궁궐에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문정왕후는 아들의 쾌유에 전폭적인 기쁨과 함께 허준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다. 그녀는 궁궐의 권위와 자신의 섭정 아래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던 어린 명종왕의 심리 상태를 정확히 짚어낸 허준의 통찰력에 깊이 탐복했다. 허준의 처방은 약재가 아닌 심장을 다스리는 따뜻한 처방이었고 명종은 허준을 두려운 궁궐 속에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으로 여겼다. 다른 의관들은 나의 병이 아닌 문정왕후의 눈치만을 살폈다. 그들의 화려한 보약은 나를 숨막히게 할 뿐이었다. 하지만 허준 어인은 권력이 아닌 나의 외로운 심장을 보았다. 그는 의원이 아니라 나의 형제와 같았다. 천출인 그의 따뜻한 인품이 차가운 왕실을 녹였다. 허준은 명종의 주치의로서 활약하며 궁중 의술의 관행을 하나하나 바꿔나갔다. 그는 값비싼 명약보다 왕의 체질에 맞는 토종 약재를 선호했고 매일 아침 왕의 심리 상태를
세심하게 점검하는 심리치료적 진료를 병행했다. 어린 왕의 불안감은 빠르게 해소되었고 육체적인 건강도 비약적으로 회복되었다. 허준의 왕실 진료 성공은 조선 팔도의 천출의 의원이 왕을 살렸다는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백성들은 신분을 넘어선 허준의 인술에 열광했고 그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다. 문정왕후와 명종은 허준의 파격적인 공로를 인정하여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포상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대신들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왕의 교지가 내려졌다. 천한 신분을 넘어 왕의 생명을 구하고 국본을 안정시킨 공이 지대하다. 이에 내의원 종산품직을 뛰어넘어 정산품 당상관인 어이에 제수한다. 허준에게 승진과 더불어 막대한 포상을 내린다. 정산품 당상관인 어이의 자리는 양반 사대부만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명예였다. 천출 신분이었던 허준이 이 자리에 오른 것은 조선 사회의 신분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사건이었다. 이 소식은 내의원을 충격과 경외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어이가 된 허준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은 자신의 영딸이 아닌 의술의 근본인 스승 유이태의 명예 회복이었다. 유이태는 탐욕스러운 의원이라는 오명을 쓴 채 쓸쓸히 죽음을 맞았고 그의 아들 유도지는 아버지를 증오하며 살아왔다. 허준은 유도지를 직접 찾아갔다. 유도지는 이모근의 모함을 폭로한 후 내의원에서 스스로 물러나 아버지의 오명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다. 유 의원님, 스승님은 탐욕스러운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스승님은 진정한 인수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던지신 위대한 성이셨습니다. 저는 스승님의 숭고한 뜻과 저에게 남기신 인술의 유언을 왕실에 알리려 합니다. 이제 스승님의 명예를 조선 팔도에 회복시켜야 합니다. 유도지는 허준의 진심 앞에 오열했다. 수십 년간 아버지에게 품었던 원망과 아버지의 진실을 외면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후회로 몰려왔다. 허준, 자네가 해주시오. 나는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자네만이 아버지의 진정한 뜻을 알고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자네를 돕겠습니다. 허준과 유도지는 함께 왕을 아련했다. 허준은 유이태가 자신의 병든 몸을 해부하여 의술의 근본을 깨우쳐준 숭고한 희생을 왕에게 낱낱이 아뢰었다. 왕은 유이태의 숭고한 정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과인은 허준의 따뜻한 인술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제야 깨달았노라. 자신의 생명을 던져 의술의 근본을 가르친 유이태야말로 조선의 진정한 성이다. 유이태의 모든 오명을 씻고 공식적으로 복권시키며 최고의 명예를 회복시킨다. 유이태의 인수를 영원히 기릴 것이다. 이로써 유이태는 공식적으로 복권되었고 그의 숭고한 인술 정신은 왕실의 교지를 통해 조선 팔도에 널리 알려졌다. 허준은 자신의 영광을 넘어 스승의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진정한 인술의 길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온 세상에 증명했다. 어이가 된 허준의 가장 위대한 첫걸음은 스승의 유언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정산품 당상관인 어이의 자리에 오른 허준에게는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이 주어졌다. 내의원의 모든 의관들은 이제 천출 출신인 허준 앞에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허준의 마음은 화려한 금수단장의 궁궐 안에 머물지 않았다. 그의 영혼은 여전히 버든의 마을의 흙냄새와 고통받는 백성들의 신음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 어이의 자리는 권세를 누리는 곳이 아니다. 이는 스승 유이태의 숭고한 희생과 버든의 마을 김민세의 마지막 당부를 이행해야 할 무거운 짐이다. 왕의 병을 고치는 의술이 백성의 병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인술이 아니다. 나는 가장 천한 곳에서 왔으니 가장 천한 곳을 잊지 않을 것이다.
허준은 내의원의 권력을 자신만의 영달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내의원을 궁궐에 갇힌 닫힌 의술이 아닌 백성을 향해 열린 의술로 바꾸는 혁명적인 정책을 펼쳤다. 양예수를 비롯한 기존 의관들은 명나라에서 수입한 귀하고 값비싼 약재, 즉 사양, 녹용, 보배로운 인삼만을 진정한 명약으로 여겼다. 이들은 조선 산천에서 나는 흔한 약재를 천대하며 허투루 사용했다. 이 관행은 궁중 의술을 소수 권력층만을 위한 비싼 사치로 만들었고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허준은 어의의 권한으로 이 낡은 관행을 정면으로 깨뜨렸다. 우리 조선의 약재는 이 땅의 백성에게 가장 적합한 보약이다. 이제부터 내의원은 귀한 약재의 소비를 줄이고 조선 팔도 산천에서 나는 흔한 풀뿌리와 약초의 효능을 정밀하게 연구하도록 하라. 토종 약재의 활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백성들이 쉽게 병을 고칠 수 있도록 하라. 그는 내의원의 조선 약재 연구반을 신설하고 전국 각지의 민간 의술가와 약초꾼들의 지식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는 동의보감의 탕액편과 잡병편을 토종, 약재 중심으로 서술하는 위대한 초석이 되었다. 임진왜란을 겪으며 허준은 재난과 역병 앞에서 궁중의 비방이 아무 소용없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왕실만이 독점하던 의술 지식은 난세에 수많은 생명을 잃게 하는 원인이었다. 허준은 왕에게 간청했다. 전하, 궁중의 비방은 왕실의 보물이기도 하지만 백성의 생명을 구하는 천하의 도구입니다. 역병과 재난에 대비하여 궁중에서 쓰는 응급 처방과 쉽게 구할 수 있는 해독법을 백성들에게도 보급할 수 있도록 윤호해 주십시오. 의술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선조왕은 허준의 진정성에 감동하여 궁중 비방 중 백성들에게 유용할 만한 처방들을 선별하여 간략한 책자로 만들어 보급하도록 특명을 내렸다. 이로 인해 허준은 전염병 전문 의서인 벽역신방을 가장 먼저 집필하고 배포할 수 있었다. 어이가 된 허준은 권력을 내려놓은 유도지에게 내의원의 핵심 직책을 맡기며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허준은 유도지의 뛰어난 학문과 정통의학 지식을 높이 샀고 유도지는 허준의 인술 철학에 헌신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기술을 배웠으나 허준에게서 인술의 도리를 배웠다. 어이의 자리에 앉아 자신의 권세가 아닌 백성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허준이야말로 아버지가 평생 바라던 진정한 의원이었다. 나는 이제 허준을 라이벌이 아닌 인술의 스승으로 모신다. 어이의 자리는 허준에게 개인의 영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백성을 구하고 조선의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최고의 도구였다. 허준의 정면 대결은 양예수 일파의 낡은 권위를 무너뜨리고 인술을 조선의학의 새로운 기둥으로 우뚝 세우는 역사적인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정삼품 당상관 어이의 자리에 오른 허준에게 권세와 명예는 이미 차고 넘쳤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가장 근본적인 수건이자 7년간의 고난을 버티게 한 단 하나의 목표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과 아내 다희, 아들 허겸의 노비, 신분을 영원히 벗겨내는 면천이었다. 왕실은 명종의 병을 고친 허준의 공로를 인정하여 파격적인 포상을 약속했으나 면천 문제는 왕명만으로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조선 사회의 근간과 관련된 사안이었다. 신분 질서를 숭상하는 보수적인 사대부들은 천출의 아들이 국가기강을 문란하게 한다며 끊임없이 탄핵 상소를 올렸다. 나라의 질서가 혈통에 있는 법인데 천한 산후비를 당상관에 올린 것도 모자라 면천까지 허락하신다면 조선의 근본이 흔들릴 것입니다. 이는 대소신료가 용납할 수 없는 파천의 일이옵니다.
허준은 이 정치적인 압력을 극복하기 위해 문정왕후에게 자신의 면천이 왕실, 의술의 발전과 백성의 구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명분임을 설득해야 했다. 전하, 신이 노비의 굴레를 벗으려는 것은 개인의 영달을 위함이 아니옵니다. 천한 신분으로는 왕실의 의술을 온전히 펼치고 동의보감을 지필할 수 없사옵니다. 면천은 신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조선 백성에게 인술의 완성을 안겨줄 대업의 기초가 될 것이옵니다. 결국 문정왕후는 허준의 뛰어난 실력과 명종의 건강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임을 깨닫고 강력한 왕권을 발휘하여 면천 교지를 내리기로 결단했다. 특명에 의해 허준과 그의 직계가족은 산호비 신분에서 영원히 해방되어 양민으로 신분이 회복되었다. 면천 교지가 내려지는 날 내의원과 조정은 무거운 긴장감 속에 휩싸였다. 천출 노비의 아들이 어이가 된 것도 파격이었거늘 이제 신분의 쇠사슬마저 국왕의 권위로 영구히 삭제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대신들은 국법의 근간이 흔들릴까 경계했고 백성들은 희망과 찬사를 보냈다. 왕명을 받은 내관이 화려한 황금색 비단에 쓰인 교지를 들고 허준에게 다가섰다. 교지는 겹겹의 비단으로 쌓여 있었고 그 무게는 허준의 지난 세월의 고난과 인술의 가치를 모두 담고 있는 듯했다. 교지에는 왕의 옥새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허준의 성명, 본관, 그리고 면천을 명하는 구절이 용트림하는 듯한 강렬한 필체로 적혀 있었다. 의원 허준은 그 인술이 하늘에 닿아 왕의 만수무강을 회복시켰으므로 그 공을 기려 본인과 처, 다이 자겸을 금일부로 천적에서 영구히 삭제하고 양민의 신분을 회복해 하노라. 산호비의 연자제를 영원히 물을 수 없으며 이에 파천의 은전을 내리니 오직 백성을 위한 인술에 정진하라. 허준은 무릎을 꿇고 교지를 두 손으로 받았다. 그 황금빛 비단의 서늘한 감촉이 그의 손에 닿는 순간 허준의 핏줄에 새겨진 수백 년의 굴레가 단번에 끊어지는 듯한 격렬한 감격이 밀려왔다. 이 한 장의 문서는 천한 신분의 억압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아주는 자유의 칼날과 같았다. 아버지, 어머니, 다이, 그리고 유이태 스승님, 제가 마침내 해냈습니다. 천출의 굴레를 벗고 떳떳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자유는 저만의 것이 아닙니다. 인술의 위대함이 신분의 벽을 무너뜨린 증거입니다. 내의원에는 찬사와 시기의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다. 허준의 옆에는 유도지가 서서 진심 어린 축하를 보냈다. 허준, 이제야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네. 자네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 인간의 존엄을 회복했네. 자네의 면천은 조선 의술의 해방과 같은 의미일세. 이제 천하를 위해 자네의 인술을 마음껏 펼쳐주게 해. 유도지는 과거의 질투심을 완전히 내려놓았다. 그는 허준이 자신의 영달이 아닌 스승의 명예와 백성의 안위를 위해 어이의 권세를 사용했음을 알고 진정한 동지애를 느꼈다. 그러나 양혜수의 표정은 싸늘한 얼음장 같았다. 그는 수많은 의관들 속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끓어오르는 질투를 감추지 못했다. 양혜수는 정통 의술과 권력으로는 허준을 이길 수 있다고 평생 믿어왔다. 하지만 왕의 신뢰와 백성의 존경이라는 진정한 가치는 허준에게서 나왔고 자신은 영원히 패배했음을 고통스럽게 깨달았다. 신분과 학문, 모든 것이 나보다 천했던 허준이 감히 이 나라의 법도마저 깨고 완벽한 자유를 얻었단 말인가. 나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고귀한 신분과 최고의 기술을 가졌으나 단 하나의 마음, 백성을 향한 진심을 얻지 못했다.
나는 허준에게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패배했구나. 양혜수는 절망감 속에서 내이원을 떠나 유배를 떠난 이모근처럼 궁중 암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자신의 낡은 의술을 처절하게 성찰하는 시간을 갖기로 결심했다. 허준의 면천은 한 개인의 신분 해방을 넘어 낡은 구시대의 권위와 질투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인술의 시대를 여는 장엄한 선언이었다.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된 허준에게는 백성을 위한 위대한 대업, 바로 동의보감 집필만이 남았다.